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비타민C의 중요성을 알고 레몬즙을 생수에 희석하여 먹은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많은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레몬과 비타민C 섭취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과의 차이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진짜 레몬즙처럼 싱싱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레몬즙만 먹어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레몬즙과 비타민C와의 차이는 딱 하나 차이, 양의 차이일 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레몬 속에 있는 비타민C하고 소위 우리가 제품으로 만든 그 비타민C가 과연 다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레몬은 기껏해야 몇백 밀리그램이에요. 레몬 하나에 기껏해야 100mg이에요. 100mg을 먹고 우리가 비타민C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끼 2000ml 먹는 사람 아니야. 레몬 20개. 그렇죠. 이게 계속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1년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타민C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리고 뭐, 그거 잘 까먹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안 먹고. 그러고는 비타민C 효과를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양의 차이라는 거를 내가 우리 질문자에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양이 우리는 그 몇십 배를 먹는 거라는 거. 왜 몇십 배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누누이 제가 지금까지 뭐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이미 아실 줄이라고 믿고요. 종합 비타민과의 차이점. 종합 비타민과의 차이점을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종합 비타민은 그야말로 비타민이라고 알려진 모든 걸 다 모아서 코딱지만큼씩 넣어놓으니까 그걸 먹고 비타민C 먹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비타민C 100mg.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해진 기준이 60 내지 100mg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준수해서 그거를 집어넣은 것이 종합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마치 레몬즙을 1년 먹은 거나 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결국 양의 문제라는 거를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몬을 먹어도 효과가 있는데 한번 2000ml씩 3끼 먹어보세요.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했더니 효과가 없으면요. 그 주장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백만, 천만 명 이상이 지금 비타민C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양의 문제라는 거. 굳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분이 그런 거일지 몰라요. 천연과 합성의 뭐 차이 아니냐? 아니에요. 물론 레몬즙에 있는 비타민C는 천연이에요. 확실해요. 그건 천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녹말가루를 미생물에게 먹여서 그 생합성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화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은데 L-아스코르빈산 이거는 생합성을 한 거든 레몬 속에 있는 거는 100% 똑같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발 천연 합성 그런 말로 현혹시키는 분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노바기 웰네스 클리닉 채널을 자주 시청하는 시청자입니다. 비타민C 섭취 이전에는 머리 전체가 묵직하고 울리는 느낌으로 운동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종양이라도 생긴 걸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매일 저녁 술을 마셔도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비타민C를 복용하고 두통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비타민C가 두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아무튼 덕분에 두통은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글쎄 이분의 경우 두통의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신 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지만 술을 또 이렇게 보니까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경우는 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그런 것이 이제 숙취의 원인이어서 숙취에 제일 심각한 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술 먹고 나서 술 많이 드신 날 비타민C를 물론 비타민C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제 공복에 드시는 것이 속쓰림의 위험이 있지만 나는 뭐 지금까지 비타민C를 몇 년 먹어서 속쓰림의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자기 전에도 1시간 전쯤에 먹었더니 훨씬 좋더라는 걸 방송을 해서 그거 따라하는 분들도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사실은 3번이 아니라 원래 6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약물 역동학적으로는 비타민C가 먹고 3시간 뒤에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3시간 간격으로 먹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아무도 실천 못해요. 하루에 3번 먹는 것도 까먹어서 못 먹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절충을 해서 그냥 그러면 식사 때마다 먹게 하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밥을 먹는 거 잊어버리지 않듯이 조금만 효능을 체험하면은 안 까먹어요. 그럼 식사라는 이벤트 속에 또 먹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정착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실천이 가능한 방법을 제가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3시간 간격으로 먹어라?
아마 그랬으면은 비타민C 이렇게 안 퍼졌을 거예요.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전에도 먹으면은 아침에 굉장히 정신이 아주 상쾌하더라 했더니 그거 하시고 좋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4번으로 지금 슬슬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술 드시는 분의 경우는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통이 이 술과 관련해서 온 거라면 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스트레스나 뭐 여러 가지 피로감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두통도 사실은 완화 효과가 비타민C가 있는데 이분 아주 심하게 느낀 것 같은데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경변 진단을 받았고 7개월 전에 담낭 절제를 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2달 전부터 소화불량, 설사, 메스꺼움, 어지러움, 피로 등 온갖 간경변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 유산균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비타민C를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요즘 너무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비타민C를 잘 드셔야 되죠. 담낭을 절제하고 나면 초기에 소화불량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음식 속에 지방질이 다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 진짜 소화 안 될 거예요. 담낭에 담즙이 숙성돼서 지방질을 먹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분비되게끔 돼 있는 건데 담낭을 절제했기 때문에 담즙이 그냥 고여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효적절하게 지방질을 소화시키는데 담즙의 역할이 작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담낭을 제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증상 들을 나름대로 그래도 완화시키고 하는데 비타민C는 전혀 그걸 방해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산균 드실 때는요 비타민C를 같이 드셔야 장이 좋아집니다. 훨씬. 비타민C 자체가 원래 강장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균을 활성화시키고 장내 세균의 종류가 부패균하고 발효균이 있는데 발효균은 활성화시키고 부패균은 억제시킨다고 그건 제가 실험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부분 제가 강조해서 강의할 거예요. 소화관에 미치는 비타민C 영향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미 이것저것에서 강의한 걸 통해서 들으셨지만 라이브도 계속되고 있고 바로 웰리스 클리닉의 이 정규 방송도 제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젠가 다시 그걸 책임 있게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왜 정장 기능이 있느냐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그때 들으시면 되는데 아무튼 유산균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캡슐 형태로 균을 보호하는 그런 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공복에 드시라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유산균은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드셔야 된다. 철칙으로 생각하시오. 그래야 대장 효과를 볼 수가 있어. 저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유산균을 먹습니다. 저번에 홍삼도 공복에 먹으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홍삼이나 똑같아요. 홍삼도 산에 약하기 때문에 사포닌이 굉장히 화학적으로 아주 안정된 물질인데 열에도 강하고 다 강한데 산에 파괴가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인삼차는 밥 먹고 먹는 인삼차는 그건 그냥 설탕물이다. 산이 잔뜩 나와가지고 산이 그 사포닌이 다 깨기 때문에 전혀 인삼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유산균도 산에 약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비타민C하고 제가 만든 면역 증강제 외에는 먹는 게 없는데 글쎄 유산균은 오래전부터 먹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면역 증강제 그 다음에 유산균 선물로 들어온 홍삼 진짜 저 혼자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와요. 저 주셔도 되는데. 나 먹고 있는데니까 지금 먹고 있다니까 혹시 남으면 알겠습니다. 우리 박민구 본부장 드릴게. 이제 다 나왔네. 내가 못 먹지. 비타민C, 면역 증강제, 유산균, 홍삼 이렇게 4가지 먹는다. 유산균하고 홍삼은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전에 그거를 드시고 화장실을 가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나 간 경변환제 잘 드셔야 돼요. 지금 이분은 담낭 절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간 경변 초기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하게 비타민C 드셔야 돼요. 제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거기에 간이 비타민C에 의해서 어떻게 재생이 되고 간 경변 환자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 과학적 근거를 곁들여서 제가 써놨잖아요. 좀 그 책 좀 읽으세요. 저한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책 사야 나한테 돈 1원도 안 와요. 활성산소에 유익한 기능은 없나요? 있다면 그 적정 수준이 있을까요? 메가도스가 활성산소의 유익한 기능까지 제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학구적인 질문,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네요. 활성산소는 내가 강의 많이 했잖아요. 활성산소는요,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생명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많아요. 백혈구 중에 호중구라는 게 세균을 잡아먹어서 죽일 때 그때 활성산소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산소라는 건 이분의 그 걱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네트워크 이거 사이에 어떠한 상호관계가 펼쳐지고 있느냐 유지되고 있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다 필요하다는 걸 확실해요. 항산화제도 필요하고 활성산소도 우리 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너무나 복잡해서 이거는 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 하더라도 그건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거는 항산화제의 한 중심에 비타민C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생물학적인 시스템에서 가장 이상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C고 비타민C가 깍두기 역할, 맏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 유익한 기능까지 제거할 가능성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현대인은요, 과식해요. 그 다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연령에 구분 없이. 전 연령층이 과거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던 때에 비해서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눈에 띌 만한 게 과식하면 활성산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비만의 문제까지 가면 더 심각합니다. 활성산소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과식하는 것만으로도 활성산소 많이 생기는데 지속되는 과식에 의해서 비만까지 되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속도와의 전쟁. 그게 현대인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의 생성량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활성산 유익한 기능까지 제거할 정도의 비타민C를 드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라는 항산화제는요, 경구로 복용했을 때 그게 흡수되는 양이 딱 비타민C 같은 물질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흡수되는 흡수율이 낮을까 할 정도로 안전판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성상 너무나 많이 생기는 활성산소. 그러니까 양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생기면 아무리 정상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면 그때 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자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그러면 그 선이 어디냐? 몰라요. 그건 이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벌써 거의 비타민C를 먹은 지 40년이 됐고 강의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강의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많이 봤잖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100mg 먹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혈관 보호 효과랄지 암 예방 효과랄지 이런 것들은 그 질문하신 분이 생각한 거 그 이상 정말 좋은 질문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 섭취를 적극 권장하시는 게 곧땡은단 사위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우선 내가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제일 많이 파는 그 비타민C 회사의 주인의 성씨는 조씨고 우리 와이프는 지씨입니다. 정말 내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내가 비타민C 만드는 회사의 사위라고 그러는데 왜 비타민C 광고에 열 올리는지 잘 아셨죠? 그 양반이 거기 사위예요. 이렇게 쓰셨네. 여러분들 제가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유. 여러분들 제가 한때 도움을 받은 거 사실이에요. 도움 받았다는 게 뭐냐면 오늘날 비타민C가 이렇게 되게 하는데 그 회사에서 참 큰 역할을 했어요. 정말 조건 없이 연구비를 많이 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게 아니라 학교에다가 그럼 연구비를 지금 특히 2000년초에 정말 그때 연구비 따기가 무지무지 어려웠어요. 그리고 비타민C 연구는요 날가빠진 개념이라고 연구비도 안 줬어요. 국가에서요. 내가 무지 고생했어요. 그때 현재 그 경영진의 선친 되시는 분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큰 연구비를 한 5년 정도. 그래서 제가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영어책 비타민C 쓰는 토대가 됐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실적을 많이 냈잖아요. 좋은 논문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정말 그 기가 막힌 역할을 하신 거 그걸 제가 사위가 아니고 제가 후원을 해주셨군요. 그거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 선친이. 그건 내가 우리 비타민C에 관심 있고 그걸 통해서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에게는 알려드려도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것도 조건 없이 진짜 그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사위 아닙니다. 오늘도 웰리스 채널 댓글 읽기 진행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건강을 위한 정보를 많이 들고 찾아뵐 테니 채널 구독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본부장, 이왕재 원장이었습니다. 내일 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everybody.